마음고생, 마음의 문제, 마음의 평화 등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도대체 왜?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멘탈 톡톡.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마음에 대한 말들이 많고 너무 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체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네.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는 뭐 PT다, 개인 그쵸 몸 관리에 대해서 프로필 촬영 네. 하고 바디 프로필, 바프 유행이었잖아요 한때. 바프 한번. 저는 전혀 전 마음 건강을 먼저 챙기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바프. 네. 예. 이렇게 신체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네. 마음은 왜 안 챙기는지.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울증은 꾀병이다. 뭐 정신병은 마음가짐의 문제다. 네.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렇게 될 일이 없다. 저희가 신체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지난해 12월쯤 이제 멘탈 톡톡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정신 질환에 대한 네. 오해와 편견을 시작으로 기억나요? 열심히 우리 멘탈 톡톡 촬영했는데 퀴즈도 풀었잖아. 맞아요. 네. 근데 거의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요. 와, 근데 그래요? 그 사이에 그동안 정신 건강에 대한 이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들이 좀 어느 정도 사라져가고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 인식의 변화에 대한 말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 모셨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손수진입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연예인 닮으셨어요. 연예인 닮았어요? 우리 그 우영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정신과를 요즘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네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경증인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 혹은 네. 중증인 환자들만 찾고 있는지. 굉장히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좀 심각하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중증의 환자분들을 많이 봤다면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저는 지금 입원병동에 있어서 네.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많이 네.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네. 조금 경증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네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최근에 잠이 안 온다든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분들을 주로 보고 있으니까 보는 환자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두 가지 드렸는데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진행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너무 좋아요, 지금.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정신과 선생님 치고는 굉장히 그 표정 자체가 좀 밝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밝으세요, 그쵸? 네. 느낌이. 사실 지금까지 나오셨던 저희 우리 말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좀 어두웠다는 얘기가 아니요. 톤도 좀 낮으시고 사실은 좀 진중하게. 진중한 느낌이셨는데 그 선생님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다 이렇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혹시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네네네. 과가 아닐까? 이런 음. 선입견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안 계세요? 물론 있죠. 이게 단순히 뭐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같이 의협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도 네. 정신과랑 다른 과는 워낙 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과 의사들도 정신과에 대해서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네.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런 돌발 상황 혹시 없으셨어요? 막 이렇게 진료를 보는 도중에 막 환자가 막 돌발 상황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쓰려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막 고함을 막 지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고함을 지르거나 뭐 이런 경우야 뭐 왕왕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전공의 시절에 방대 같은 우산에 한번 맞은 적 있는데 이걸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된다기보다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들게 되죠. 네. 환자분의 상태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상황이 닥쳐도 저희 같으면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겠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죠. 네.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 보고 있으면 뭐 같이 미칠 것 같지 않냐, 무섭지 않냐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런데 그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뭐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뭐 조울증 환자분들이나 이런 환자분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쉽게
크게 진단은 내리지 않지만 이제 정신과의 질환 중에 이제 성격 장애 분류가 있거든요. 이제 성격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이제 네. 장애가 있는 경우에 성격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네. 이제 대화를 하거나 또 병동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치료진을 조정하려고 한다든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을 때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지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이런 특성이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을 볼 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선생님 그러면 그 병원에 오셔서 입원하시는 환자 중에 네. 자의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타의로 오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 자의로 오시는 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자입원의 비율이 더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에 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입원하는 절차가 전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리고 입원 적합성 심사라고 해가지고 네. 입원을 했더라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입원하는 게 적합한지 또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보다는 입원을 하는 거나 또 입원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지긴 했거든요. 네. 그게 생기면서 자의입원 비율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자의입원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근데 이제 여기에는 동의입원이 새로 생기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의입원 속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비율이 더 늘어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만큼 보호입원, 비자의입원의 비율은 많이 줄었습니다. 60에서 40 정도. 네. 선생님 오셨던 환자분 중에 이렇게 좋아졌던 사례 있으면 좀 하나 네, 얘기해 네. 주세요. 아, 좋아졌던 사례요? 네. 제가 이제 전공의 때 맡았던 환자분 중에 이분도 조현병을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네. 보호자분들과 환자분이 병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약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명문대 재학 중이던 분이셨는데 네. 조금 휴학하고 입원 치료와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한 후에는 외래로 통원 치료를 다니면서 이제 다시 복학도 하고 와. 또 물론 그 기능이 아주 병전으로 완전히 100% 회복은 되지 않을 수 네, 있지만 네. 그럼에도 증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사회에 좀 적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네.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치료가 잘 되었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좋아진 사례 말고요, 선생님. 네. 이 환자분은 좀 심각한데 그 시기를 혹시 놓쳤다거나 치료를 중단한다거나 그건 너무 그런 안타깝네요. 경험들도 있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나는 사례로는 이제 비슷하게 30대 환자분이셨는데 조현병은 보통 호발 연령이 한 15에서 35세 정도인데 남자는 조금 더 빠르거든요. 네. 한 20대 정도에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치료의 시기를 놓친 거죠.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약하신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거를 못 하신 거예요. 이제 환자분이 낙인 병원에 찍히는 게 가기 싫으니까. 싫다고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 맞아요, 입장에서. 맞아요. 치료 네, 과정도 네, 네. 힘들어했을 네. 거고요, 또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집 안에만 있고 이제 밖에 잘 나오지 않고 병원도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래서 군대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네. 군대를 못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복역을 할 수도 있나 봐요. 네. 교도소에도 갔다 오시고 야. 그럼에도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상태로 입원을 하시면 약을 써도 잘 증상이 않아요.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심해져서 그런 거예요. 예, 더 그러니까 악화돼서. 좀 느리죠. 약물이 반응하는 속도가 네. 치료 시기를 놓쳤더니 네, 점점 네, 더 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증상도 더 악화되는 진짜 맞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충치도 하나 두면 이 나중에 깊어지잖아요. 나중에 네. 치료할 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 선생님 그 경증인 환자들도 많이 찾는다고 예, 했는데 맞아요. 우울감을 느끼는 조금 내 마음이 좀 힘들어. 어느 정도일 때 가야 됩니까? 요 선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거.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우울감에 이게- 휩싸여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이 정도가 힘들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맞아요. 그런 생각 자체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지금 당장 너무 네, 우울하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우선은 그 대부분의 진단 기준에 보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평소에 잘 해내고 있던 것들을 네. 잘 하지 못한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아. 요즘은 또 워낙에 모든 진단 기준이나 뭐 자가 검진이나 네네네. 이런 척도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네. 뭐 인터넷으로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좋은 뭐 시도일 수 있겠고요. 네. 선생님 말씀 너무 명확하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면 딱 와닿잖아요. 어. 밥을 늘 먹고 있는데 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 불안하고 불편해서 음. 밥을 계속 못 먹어요.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평소에 늘 보면서 웃으면서 봤던 건데 갑자기 네. 막 눈물이 나. 아. 이 정도면 또 그쵸. 마음이 좀 우울하다는 무서운데요? 거잖아요. 네. 혹시나 지금 보시면서 뭔가 내 마음에 지금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마음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